텃밭보급소에 이사로 있고요. 도시농업 활동, 활동가로 1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마지막 4월 30일이에요. 열매 채소 혹시 모종 심으셨어요? 아직 안 심으셨어요? 오늘 심어요? 오늘 쏙 뜯고 심으면 몰라.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4월 이렇게 마지막 주 되면 꼭 설이 한번 내렸어요. 그래서 열매 채소를, 모종 심는 거는 5월달 돼서, 5월 5일 어린이날쯤 돼서 심도록 했어요. 그 설이를 맞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열매가 많이 안 맺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봄농사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날씨를 보니까 벌써 낮 기온이 28도, 29도, 그리고 아침 온도도 그렇게 낮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4월 말일인데, 올해 마지막 주, 지난주부터 열매 채소 모종 심으신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냉해는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봄 농사는 게으른 사람이 짓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봄에는 일조량이 점점 길어지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작물 생장이 굉장히 왕성해요. 그리고 봄 작물들은 엽채류 종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6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열매 채소들이 자라서, 그래서 봄에는 게으른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고요. 반대로 가을은 부지런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어요. 가을은 하루가 늦으면 일주일이 늦게 돼요. 그래서 가을은 제때 파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봄에는 채소들도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큰 놈부터 솎아서 먹는 거예요. 저기 상추 같은 거 다 씨 뿌리셨죠? 지금 막 돋아났죠? 그러면 한 5주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솟기 시작하는데, 그때 솎아서, 큰 놈을 솎아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옮겨 심어도 괜찮아요. 네, 혹시 누가 토종 상추 씨를 뿌렸다. 그러면 그 솎을 때, 그때 뿌리 다치지 않도록 파가지고, 그래서 옮겨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열매 채소나, 이런 채소는 4월 고구, 20일쯤 되면요, 어떠한 씨든지 다 뿌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 고구 때 맞춰서 이번에 지난주에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 이런 채소들을 다 씨를 뿌렸거든요. 다 씨를 뿌렸는데 너무 늦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농사가 빨라졌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농부들은 상업농을 하니까 고추 같은 경우 2월 달에 고추모를 내요. 그래서 지금 고추 모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는 이제 상업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해보니까 직파로 고추를 하니까 수량은 많지 않아도요, 10월까지 먹을 수 있고요. 10월까지 계속 꽃피고 열매 맺고 꽃피고 열매 맺고 해서 10월까지 먹게 되고, 그리고 탄저병이 없어요. 예, 그래서 혹여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종도 하시고 씨도 뿌리세요. 지금 뿌려도 괜찮아요. 고구 때부터 5월 초순까지는 씨를 뿌려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하시는데요. 여기 자료랑 요거 PT랑은 조금씩 다룰 수가 있는데, 열매 채소는 대부분 지지대를 세우는 게 그게 관건이긴 하죠. 넝쿨 작물들은. 네, 근데 우리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를 안 세워줘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파하는 거하고 모종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고추 모종을 사실 때에는 건강한 모종이 마디가 짧은 게 건강한 모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모종이 이렇게 쭉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키가 큰 놈, 마디가 길은 녀석들은 좀 우짜란 거예요. 그래서 마디가 좀 짧고 줄기가 굵은 녀석들이 좀 건강한 녀석들이에요.
그런 모종을 사시고, 열매 채소는 심는 방법은 만약에 모종을 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밭을 만들 때 대부분 막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요. 두둑에다가 감자도 심고 두둑에다가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래요. 그런데 배수가 안 되는 밭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요. 그런데 배수가 잘 되는 밭, 여기서 농사 지으시나요? 네, 여기는 또 이렇게 비탈이 되어 있어요. 배수가 잘 되는 밭에는 굳이 두둑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요게 밭이다 그러면, 이게 5평 밭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평이랑에다가 고추를 심는데, 이게 모종이다 그러면 이렇게 포트에 모종이 있죠. 그러면 뿌리가 닿지 않도록 포트 밑에 구멍을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이 모종이 쏙 빠져요. 빠지면 얘를 심을 때는, 고추는 보통 간격이 한 30cm 내지 50cm 정도 간격을 둬요. 잘 모르면 그냥 호미 한 자루 해서 반자루 더 하면 돼요, 고추는. 그런데 배수가 안 되는 밭은 두둑을 올리지만, 배수가 잘 되는 밭은 그냥 여기 밭에다가 한 50cm나 70cm 간격을 두고, 지금 모종은 요만하지만 나중에 크면 이만큼까지 커요. 그러니까 그 클 때를 대비해서 한 50cm 내지 7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리고 호미를 파요. 얘가 포트가 들어갈 양큼의 흙을 파요. 호미로 파요. 파서 물을 듬뿍 넣어줘요. 듬뿍 넣어주고, 그리고 물이 다 스며들면, 그러면 이게 이제 고추 모종이다 그러면 여기 위부터가 이제 작물이다, 여기가 포트의 흙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물이 다 스며들면 고추 모종을 이렇게 심어요. 넣어요. 구멍에다가 넣고, 요 위에가 포트 흙이다 그러면 요 흙이 살짝 보일 정도로 흙을 덮으세요. 그러면 고추 키가 이렇게 크니까 얘가 자칫하면 이렇게 약간 기우뚱거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포트에 있는 그 상토 흙이 살짝 보일 정도로 흙을 덮으시면, 그러면 얘가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3주일 되면 완전히 뿌리 활착을 해서 꼿꼿하게 서요. 왜 그렇게 흙으로 이렇게 두둑을 주듯이 막 덮으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 얘가 자라던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여기 밭에 와서 자기 뿌리를 내리려면 이 공기가 좀 들어가서 뿌리가 빨리 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포트에 그 상토가 좀 살짝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돼요. 그렇게 심고 나서는 물 주지 않아요. 모종을 심을 때는 모종을 심기 전에 그 심을 자리에다가 물을 듬뿍 주고, 심고 나서는 물 주지 않아요. 물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얘가 뿌리 활착을 저절로 해요. 대신에 심기 전에 물을 좀 많이 주면 되죠. 씨를 뿌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골을 파요. 이제 골 파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밭이면 대부분 이렇게 씨를 뿌릴 때 그 호미 끝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씨를 뿌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호미로 한 이만큼 정도 골을 내요. 저는 다 거의 다 골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도 이 방법 저 방법 해보시다 보면 선생님만의 농법이 생겨요. 어느 분은 모종을 늘 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굳이 그냥 직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종을 하면 미리 내니까 좀 빨리 먹고요. 밭에다 직접 씨를 뿌리면 좀 늦게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물이 있다 그러면 씨로 뿌리고 모종을 내서 심고, 그러면 길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골파종을 해요. 골파종을 하는 이유는, 다행히 올해는 봄에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그죠? 올봄 초만 해도 가물어서 올해도 농사가 힘들겠구나 이랬는데, 다행히 비가 제때제때 자주 와줬어요. 그런데 골파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맨 흙 위에다가 씨를 뿌려서 흙을 덮으면, 그러면 더 많이
이 햇볕에 노출이 돼요. 그런데 이만큼 골을 쭉 파고, 예, 이게 지금 골이 파져 있는 상태거든요. 골을 파고 줄뿌림을 해요.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은 씨앗의 3배의 양만큼 덮잖아요. 살살살살 흙을 덮으면 요만큼 골을 냈고 씨를 뿌려서 요만큼 덮어지면 이렇게 골이 지어 있죠. 그러면 아, 여기가 내가 씨를 뿌린 자리구나도 알 수 있고요. 그 골로 인해서 볕도 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수분 유지가 좀 용이해서 씨앗이 싹 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대신에 진밭에서는 골파종을 하지 않고 그냥, 예, 평일항에다가, 예, 씨를 뿌리는데, 고추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리면은 빠르면 3주 정도만 있어야 나와요, 싹이. 그 예전에는 고추 씨를 4월 10일 전후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발화되는 게 너무 더뎌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그거쯤에 씨를 뿌리거든요. 씨를 뿌리는 방법은 4월 초순, 4월 한 10일 전후, 그 다음에 고구 5월 초순, 이때까지는 씨를 다 뿌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고추 씨를 뿌릴 때는 고추 씨만 뿌리지 않고 대파 씨랑 같이 섞어가지고 씨를 뿌리면, 그러면 발화도 더 잘 되고요. 이렇게 싹이 틀 때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화도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고추 씨를 개미가 물어가요. 그 물어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서, 예, 대파 씨랑 조금 섞어서, 너무 대파를 많이 섞으면 나중에 일일이 다 뽑아줘야 되니까, 뭐 고추 씨앗에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대파 씨를 섞어서 뿌려요. 뿌리면 줄뿌림을 했으니까 이렇게 고르게 나오죠. 모종을 심을 때는 봄밭에다가 아예 모종을 심지만, 씨를 뿌릴 때에는 한 요만큼 정도의 밭을 만들어 두고 여기다가 씨를 뿌려 놓고 다른 밭은 다른 걸 심으면 돼요. 그러면 3주에서부터 4주 되면 싹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달 반, 2달 정도 가까이 되면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모종은 저만한 모종을 사는 거죠. 그게 5월 달에 심는데 우리는 저게 6월이나 돼야지만이 저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다른 분들은 모종을 이만하게 심어놨는데 우리는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막 걱정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언제 먹을 거냐 막 이러고 걱정을 하시는데, 네, 처음에는 저도 살짝 걱정이 되죠. 그런데 장마철쯤 되면, 그쯤에 이제 시중에 모종 사서 심은 거는 장마 때까지 엄청 많이 따먹어요. 6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초순 빠르면 그때부터 마구 따먹기 시작해서 장마가 끝날 쯤 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린 거는 장마철 때부터 마구 자라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10월까지, 예, 열매를 맺고 따고 열매를 맺고 이래요. 예, 이렇게 났으면 이때는 이제 옮겨 심어야 돼요. 예, 옮겨 심을 때 대파는 고추밭에 고추 한 3모, 5모 사이에 대파 한두 개씩은 그냥 놔두시고요. 그러면 고추병이 오는 걸 예방을 하니까 놔두시고, 나머지는 다 솎아서 파는 파밭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심으시고, 고추는 호미 한 자루 간격 딱 그 정도면 돼요. 네, 한 15cm, 20cm여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토종고추는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아요. 시중에 그 판매되는 고추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걔는 그렇게, 예, 만들어둔 씨앗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지지대도 세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거름을 많이 주면 가지가 막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많이 열리는데, 토종고추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열려요. 대신에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지지대를 세우지 않아도 돼요. 예, 이렇게 옮겨 심은 거예요. 옮겨 심으면, 예, 지지대를 세우지 않아도 돼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본순이에요. 이렇게 어렸던 게 자라죠. 자라면 고추 여기 본 줄기와 잎사귀와 여기 사이에 겨순이라고 있어요. 그게 계속 자라요. 일주일마다 밭에 와보면 어느 순간 여기에 또 새순이 나 있고 여기도 새순이 나 있고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런 새순은 다 질러줘야 돼요. 예, 요거 본순 하나만 키울 거예요.
본순 하나만 키우시고 이 잎사귀는 따시지 말고요. 얘가 빛을 보면서 광합성 작용해서 양분을 만드니까 이 잎은 따시지 말고 벼순만 따요. 예,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2줄기나 3줄기로 갈라져요. 거기에 제일 처음으로 여기에 지금 여기 고추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걸. 고추가 따져 있어요. 여기 처음에 고추꽃이 피면서 고추가 열려요. 이제 방아다리 고추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열려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얘 고추를 따요. 예, 고추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다른 데서도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럴 때는 이 밑에 잎사귀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밑에 다 떼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놔두시는데 요 방아다리 고추를 떼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 그 방아다리 고추가 막 이만해져요. 얘만. 그리고 다른 고추가 안 커요. 온갖 양분이 다 여기로 와서. 그래서 처음에 열리는 방아다리 고추는 떼주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고추가 계속 열고 꽃이 피고 하죠. 예. 고추는 이 거름을 좀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들은 거름을 지금 20평 선생님들 5평 밭 하시나요? 5평 밭에 거름은 20kg 한 포 넣으시나요? 네, 그거로 이제 김장 때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열매 채소는 그 밑거름만 갖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줌 받고 계시죠? 네, 오줌 열심히 모으세요. 그 오줌 액비를 줄 거예요. 오줌 액비를 한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오줌 액비를 원액을 주지 말고요. 물 5배를 섞어서 요 고추에다가 뿌려주세요. 고추 그냥 위에다가 뿌려줄 때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날에 그 액비를 뿌려주면요 질소질 거름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흐린 날 뿌려주거나 이른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그럴 때 오줌 액비를 뿌려주면 효과가 있고요. 비 오기 전날 주면 그야말로 보약이 돼요. 예. 그래서 오줌 액비로 주면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별로 없죠. 대신에 고추밭에 우리가 이 밭에는요 맨 흙만 있는 것보다는 지금 여름 풀 그 씨가 맺기 전까지의 풀을 주변에 있는 풀들을 다 깎아서 아니면 밭에서 난 풀들도 다 뽑아서 흙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다 덮어주세요. 그걸 이제 풀 멀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토양이 마르는 거를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뭐 집도 올려놓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다 풀들을 올려놔줘서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밭에를 왔어요. 6월이고 고추가 처음에 물을 주고 심으면 한 2-3주 동안은 활착하는데 몸살을 좀 앓고요. 고추의 병은 대부분 토양에서 와요. 산적병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데 장마철에 주로 이제 장마 끝날 쯤에 오죠. 그럴 때 장마가 계속 왔어요. 내일 모레 이제 장마가 끝이야. 그럴 쯤 되면 그러면 물조리개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 고추잎에다가 한번 쫙 뿌려주세요. 그러면 비가 와서 땅에 토양이 이렇게 잎사귀에 붙어서 병이 오는 걸 그나마 물을 씻어서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멀칭을 풀이든지 짚이든지 멀칭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별로 얘는 병이 그거 외에는 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밭에 가서 또 특히 하나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밭에 오면 작물을 계속 물을 주려고 애를 써요. 밭에 오면 무조건 물을 줘요. 작물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추나 뭐 이런 거를 심어 놨는데 얘가 한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드른 것처럼 있어요. 잎사귀를 이렇게 시드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걔 전략이에요. 자기가 수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얘 물이 필요한가 보다. 안 되겠다. 시들어서 죽겠다. 그래서 오면 막 물을 주는데 그거는 작물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물을 주기보다는 밭에 오시면 계속 이렇게 호미로 긁어주세요. 호미로 긁어서 풀이 있든 없든지 간에 고추밭에도 마찬가지예요. 흙을 계속 이렇게 호미로 긁어서 이렇게 북을 줘요. 북을 주면 그러면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양분이 돼서 토양도 좋아지고 그리고 뿌리에 양분도 되고 해서
예, 호미질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 물을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이렇게 햇볕이 쨍쨍할 때 물을 주게 되면요. 지금은 뭐 덜하지만 엊그저께 29도 막 이랬을 때 예, 햇볕 있을 때 물을 주면 그 다음날 와보면 밭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마치 세면을 바른 것처럼 흙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거는 토양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지 않고 증발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호미질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추는 네. 호미질을 해주면 네. 너무 마르지 않을까요? 그 밑에까지 마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흙은요, 토양은 여기는 지금 밭이 굉장히 좋은 밭이거든요. 토양이 뭐 토양학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때알 구조라고 해서 지력이 생기면은 토양이 서로 이렇게 하나를 알갱이로 있을 때는 마르지만 서로 모여 있으면요, 얘네가 수분을 가지고 있는 보습력이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호미질을 한다고 수분이 마르는 게 아니라 호미질을 했다가 다시 얘네가 그대로 이렇게 쌓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극이 생겨서 마르지 않아요. 네. 그럼 호미질할 때 한 얼마 정도나 이렇게 그냥 우리 일반 호미 있죠. 그 호미로 네. 그만큼 깊이 이렇게 호미질을 해요? 그렇죠. 보통 요렇잖아요. 호미 위에 굵은 거 말고 밑에 부분 고기만 호미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딱한 흙 뭉쳐져 있는 그런 거 깨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열매를 따고 맺고 그 외에는 그냥 할 일은 없어요. 고추는 의외로 또 뭐 병만 없으면 2주일에 한 번씩 액비 주고, 그리고 지지대도 시중에 고추를 사셨다 그러면 지지대를 꼽을 때 대부분 다 여기 한 주에다가 이 지지대를 꼽아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지지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혹여라도 이렇게 주변에 산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라고 하면, 그러면 뭐 하나씩 있어도 관계 없는데 사야 되잖아요. 농자재상에서. 굳이 그렇게 많이 살 필요 없고요. 이 고추밭이다 그러면 여기 끝에서 이쪽 끝에 2개만 박고,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열십자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쓰러지지 않고요. 얘가 쓰러지는 때는 태풍이 불 때, 장마철에 그때요. 근데 토종고추는 지지대를 해주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시중에 고추는 쓰러지겠다, 쓰러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또 이러세요. 모종을 바로 심어 놓고 옆에다가 지지대를 꼽아서 바로 이렇게 엮어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얘가 뿌리 활착을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작물이 지지대를 옆에 꼽아두면 걔한테 먼저 의지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얘가 뿌리를 뻗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3주 되면 거의 완전히 활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지대를 꼽아서 묶어주세요. 오이 같은 경우는 넝쿨이지죠. 오이는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하고요. 나는 밭이 넓은 곳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피나 뭐 이런 걸 깔아놓고 지지대를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널려져서 키우지만, 우리 작은 밭에서는 지지대를 꼽아주는데 삼각 지지대가 가장 유용해요. 삼각 지지대를 오이가 무릎 정도까지 모종을 심고 나면 얘도 겨순이 마구 자라요. 겨순이 자라는데 우리 허벅지나 무릎까지 자랄 때까지 나오는 겨순은 다 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지대를 꼽아서 그 다음부터 넝쿨을 올려주면, 그러면 뭐 손자손에서 마구 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질러주지, 그 겨순을 질러주지 않아도 돼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그 꽃 피고 열매 맺어서 한 2주, 3주마다 오주맥비를 주시고요. 그 오이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어느 경우에는 숫꽃만 펴가지고 열매를 안 맺는 때도 있어요. 오이를 보면 꽃이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어요. 그래서 암꽃은 이 열매를 이렇게 달고 나와요. 숫꽃은 그냥 꽃만 피고 얘가 이제 수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오이가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 밭에도 어느 분이 숫꽃만 펴서 오이가 안 열려가지고 다시 모종을 사다가 심으신 경우가 있었어요. 뭐 때로 그렇게 씨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작물은 고추나 오이나 토마토나 어떠한 작물들이든지 간에 빛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골고루 빛을 봐야 되니까 심으실 때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방위를 보셔서 큰 작물이 앞에 있어서 뒤에 작물이 그늘에 가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중에 가장 빛을 좋아하는 게 고추예요. 고추는 정말 제 그림자도 싫어할 정도로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을 가장 잘 보게 하시고, 이 열매 채소들은 지금부터 키워서 언제 8월까지 대부분 자랄 거예요. 뭐 고추나 가지나 토마토나 오이나 또 뭐 있죠? 대부분 열매 채소. 얘네들은 10월이면 그 8월이면 다 끝을 맺어요. 그냥 더 먹겠다 하면 김장거리를 못 심죠. 그래서 8월 한 10일까지 8월 한 10일까지 15일까지 키웠다가 그 다음에는 다 걷어서 다시 거름을 넣고 김장밭을 만들어서 무배추나 이런 걸 심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가을밭을 만들 때 이게 안 나와서 가을밭을 만들 때 혹여라도 내가 봄에 이 작물을 심었는데 여러 작물 중에 다 잘 되긴 했는데 개 중에 시금치가 잘 안 됐다. 혹시 시금치 씨앗 뿌리신 분 있으세요? 시금치를 뿌렸다 그랬는데 시금치가 이렇게 솎아먹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자라서 제대로 이제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먹기도 전에 꽃대가 훌쩍훌쩍 올라와서 시금치를 제대로 못 먹었다. 시금치가 제대로 안 자랐다. 그런 밭은 대표적으로 산성이 강한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가을 작물 심을 때는 거름을 넣기 전에 먼저 석회를 좀 넣어서 그래서 토양 개량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서 거름을 넣고 무배추를 심으셔야 돼요. 예.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책에 나오죠. 이 작물을 가지고 토마토도 아까 고추 같은 경우가 이 본줄기에서 키운다고 했죠. 토마토도 그래요. 토마토도 여기 본순 하나에서 키워요. 본순 하나가 막 이만큼씩 자라죠. 토마토도 지지대가 필요해요. 토마토는 뭐 삼각지지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지지대를 대 하나로 꼽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토마토가 이렇게 이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 토마토 모종을 보고 하면 좋은데, 네, 여기 토마토가 있는데요. 토마토는 이거 본순 하나만 키워요. 토마토도 와서 보면 볼 때마다 이 본줄기와 잎사귀 사이에 겨순이 엄청 자라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야말로 겨순을 다 잘라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일주일을 못 왔어요. 그 다음에 와봤더니 겨순인지 본순인지 모르게 겨순이 이만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겨순을 질러야 되는데 본순을 잘랐어요. 괜찮아요. 본순을 잘랐어도 겨순이 본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겨순이 이만하게 컸어요. 이만하게 컸으면 잘라서 질러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얘를 빈 밭에다가 물을 주고 심어요. 심으면 뿌리를 내려서 토마토를 또 따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토마토는 어쨌든 본순 하나를 키우는데 이 토마토 이 본줄기와 잎사귀와 사이의 겨순은 늘 질러주되, 예, 요거 본순 하나 키우는데 토마토가 이렇게 화방이라고, 한 화방이라고 해서 꽃이 피고 토마토가 열리는 것을 한 화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경우는 이게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5화방 이렇게 되는 거죠. 시중에 판매되는 토마토는 3화방까지 키우고 그 이상은 안 키워요. 토마토를 어쨌든 뭐 크게 키우고 이러려니까. 근데 우리는 한 5화방 아니면 7화방까지도 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위에 본순을 아예 그냥 질러주죠. 예. 토마토나 가지나 오이나 고추나 키우다 보면 맨 밑에 있는 잎사귀가 누르스름하게 돼요. 그런 이파리는 따주세요. 예, 걔가 오히려 더 양분을 먹으니까 그렇게 누르스름한 이파리는 떼주시고, 토마토가 이렇게 열렸어요. 열리면 요 밑에 있는 잎사귀가 이 양분 역할을 해서 토마토 밑에 있는 잎사귀는 떼시지 말고요. 예. 그리고 토마토는 빨갛게 익었을 때 따먹어요. 팔았을 때는 그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팔았을 때는 먹지 않아요.
빨갛게 익었을 때 따는데 또 빨갛게 익잖아요. 익었을 때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장마철이 돼요. 그러면 토마토가 비를 맞으면 이렇게 탁 갈라져요. 빨리 상하죠. 그걸 열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 그냥 다 따서 집에 가서 졸여가지고 뭐 퓨레를 만들던가 즙을 만들던가 그렇게 하세요. 버리시지 마시고. 예. 토마토 빨간 토마토는 빨갛게 되는 토마토는 자기가 빛에서 햇볕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시중에 우리가 토마토를 먹을 때 완숙 토마토라고 파는 게 있어요. 완숙 토마토는 이렇게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파는 거예요. 거기에 개의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파란 토마토를 따서 얘가 이렇게 유통 과정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붉어지는 거에는 그런 물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서 드실 때에는 그거 참고하시면, 근데 완숙 토마토가 조금 비싸기는 해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8월 달에 토마토 김장밥 만들려고 뽑아가지고 파란 토마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장아찌를 담으시면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도 집에 가셔서 사모님께 말씀하세요. 파란 토마토 장아찌 담으면 되게 좋다더라 얘기하시면 요즘에는 레시피에 나와 있어요. 저희 예전에 7, 8년 전에요. 김장밭을 만들려고 토마토를 이제 막 뽑았어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파란 토마토가. 그래서 이거를 뭘 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그렇게 마늘 장아찌 담듯이 장아찌를 담았는데 기가 막히게 맛이 훌륭한 거예요. 지금은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네, 이게 토마토예요. 네. 토마토에 이렇게 곁순을 다 질러줘요. 나오는 거를. 네, 볼 때마다 네, 질러주고 예, 이렇게 토마토를 어느 순간 일주일인가 2주에 와봤더니 이렇게 곁순이 자라 있어요. 예, 이런 거 따가지고 여기에 토마토 꽃이 피어 있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줄기 하나만 키우세요. 한 줄기만 키우셔서 그래서 저런 건 아깝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지 말고 빈 공간에다가 꼽으시면 되고요. 다른 거 질문하셔도 돼요. 고구마 열매 채소는 아닌데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지. 네. 가지, 저희 토종 가지가요. 굉장히 발화율이 높아요. 씨를 받는데. 이제 저도 엊그저께 씨를 뿌렸는데, 시중에 이제 모종을 사시면, 가지도 아까 심는 방법은 열매 채소는 다 같아요. 키우다가 이렇게 밑에 누런 이파리는 나중에 따주시고요. 가지도 지지대 안 해주셔도 돼요. 굳이 열매 채소 모종 중에서는 넝쿨지는 작물은 당연히 지지대를 세워주지만 그 외에는 지지대 안 해줘도 돼요. 예, 가지는 줄기가 엄청나게 굵고 튼튼해지고요. 가지도 처음에 열리는 가지는 따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꽃피고 열매를 맺는데 혹여라도 토종 가지를 심으셨다. 그럴 경우에는 씨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올해 토종 가지가 예, 좀 모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토종 가지를 심으셨다면 이렇게 보라색일 때 따서 먹죠. 씨를 받을 때는 10월까지 기다려요. 9월 중순, 9월 말까지 기다려요. 안 따먹고 그냥 놔두면 그러면 얘가 약간 노르스름해져요. 노르스름해져서 저 선생님 옷 입은 것처럼 저렇게 새노랗진 않아도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변해요. 그럴 때 따요. 따서 집에서 일주일이고 3주일이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거를 이제 후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를 갈라요. 가지를 이렇게 10시자로 쭉 갈라내서 그러면 씨가 아주 작은 씨가 있어요. 그 씨를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씨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면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받을 수 있고요. 가지에도 28점박이 무당벌레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이 28점박이 무당벌레 어쨌든 등에 점이 많은 무당벌레가 보인다 그러면 잎사귀 뒷면을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감자 잎사귀에 주로 많이 있는데 얘 가지한테도 많이 와요. 그러면 뒷면에 노랗게 알을 낳았을 거예요. 그거 그냥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되고요. 예, 그 외에는 가지는 별로 예, 병이 별로 없어요. 예,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는 작물 중에 하나고요. 모종을 심고 나서 그 한 가지 해줄게. 아까 이렇게 골에다가 뭐 모종을 심거나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종을 심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흙을 긁으면서, 그러니까 막 풀도 나 있어요. 그 흙을 긁으면서 그 다음부터 북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두둑을 져서 심지 않고 뭐 한 2주일, 3주일 있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긁으면서 그러면서 북을 주면 그러면 이렇게 두둑이 저절로 생기죠. 예. 이해가 되세요? 농사를 아시는 분은 아마 기억이 예, 되실 것 같고, 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만 뭐 한 허벅지까지 올라왔을 때만 겨순을 다 질러주고, 이렇게 지지대는 사실 좀 다 볕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삼각지주대가, 예, 삼각지주대 가장 용이하고요. 오이는 이렇게 이제 밑에 막 누런 이파리들, 이런 이파리들은 다 따주시고, 그리고 물을 줄 때, 나는 지금 오늘밖에는 물을 줄 수가 없겠다. 이번 주에는 못 온다. 오늘은 꼭 물을 주고 가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뭐 이렇게 쨍쨍할 때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주냐면 그때는 여기 작물 옆에다가요. 이게 작물이면 작물 옆에 열매채소 작물 옆에 이렇게 이만큼 정도의 호미를 파요. 이만큼 정도 호미를 파서 뭐 페트병 한 병이나 1리터나 2리터나 그 물을 넣고 그리고 흙을 이렇게 덮어요. 덮으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죠. 그러면 뿌리가 물기를 찾아 뻗어요. 예, 그래서 가뭄은 오히려 그렇게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작물한테도 스트레스가 덜 가는 거고요. 오이도 토종 오이가 있다. 요게 이제 오이 씨인데요. 토종 오이를 심으셨다 할 경우에는 아무튼 토종 작물을 심었다 그러면 꼭 씨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냥 다 먹고 끝나면 안 되고요. 씨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씨를 받을 때에는 이 파란 오이가 그냥 안 따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네, 노각이 되죠. 늙은 오이가 되죠. 늙은 오이가 됐을 때는 네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물형이 생겨요. 그럴 때 오이를 따요. 따서 집에서 일주일이고 3주일이고 그것도 그냥 놔둬요. 가지처럼. 놔두면은 얘가 약간 시들거려요. 썩지는 않아요. 시들거려요. 그럴 때 오이를 잘라요. 자르면, 그럼 반을 자르면 양쪽으로 씨가 막 우르르 모여 있어요. 이 씨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끄덩거리는 과육이 붙어 있어요. 그것째 말리면 잘 안 마르니까 이렇게 물에다가, 채반에다가 씨를 놓고 물을 이렇게 살살살 씻어요. 아니면 물에 한 서너 시간 담가두면 그 과육이 풀어져요. 그 과육이 풀어지고 나면 그 씨만 받았죠. 그럼 얘를 그늘에다가 몇 날 며칠을 짱짱하게 말려요. 말려놨다가 내년에 씨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엊그저께 저희 한 분이 당신이 토종 오이 씨 좀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드릴게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나눔한다고 이제 몇 알 생각하고 그랬더니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달래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많이 달라는 분들은 대부분 농부들이세요. 우리들은 3개, 5알, 10알이면 충분한데 농부들은 오래 심어서 그거를 판매를 하려고 있으면 무조건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분도 많이 달라고 그래서 선생님 농사도 안 지으시면서 그렇게 많이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은데 그거를 갈아서 드신대요.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드실 만큼 많지 않고 어쨌든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올해 농사져서 씨를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시중에 있는 씨는 아니고 토종 씨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드시고 계시대요. 네. 호박은 우리 이런 도시 텃밭에서는 심고 싶어도 심기가 어렵죠. 호박 넝쿨은 그야말로 정말 무성하게 뿌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호박이 거름이 굉장히 많이 먹는 작물이에요. 다비성 작물이라고 하는데 호박은 옛날에도요
생똥거름을 주고 심었어요. 그러니까 뭐 넝쿨이 뭐 엄청나게 지죠. 그래서 이렇게 주말 농장에서 짓기는 어렵고 뭐 개인 주말 농장에 밭가에 얻었다 그러면 가에다가 키울 수 있는데, 호박은 원체 겨순이 많이 자라서요. 그냥 밭에다가 널브러지게 놔두면 얘는 관리할 거 없어요. 처음에 밑거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오줌액비 그냥 원액을 줘요. 얘는 이렇게 잎사귀로 뭐 물 5배 희석하지 않고요. 그냥 원액을 이 작물 옆에다가 심어주면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마구 크는데, 저희 작년에 저희 농장에 한 분이 이런 호박을, 이제 맷돌호박인데요. 저 늙은 호박을 얻어야 된대요. 저거를 올해는 제가 꼭 농사를 짓겠다고 5평 밭에 호박 모종을 8주인가 10주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만큼 남겨놨어요. 요만큼은 이제 그냥 채소 심어 먹겠다고 이렇게 호박을 심었는데, 너무 많이 심어서 제가 2주는 뽑고 6주만 키웠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어머, 선생님 그거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고민이에요. 하지만 늙은 호박을 올해는 꼭 따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 호박 넝쿨이 지잖아요. 그러면 지지대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6개를 호박 옆에다 지지대를 꼽았어요. 지지대를 꼽아서 넝쿨이 뻗으면 끈으로 지지대를 1단을 막 묶었어요. 그러면 넝쿨을 1단으로 올려요. 그 다음에 또 넝쿨이 자라죠. 그러면 지지대는 이만하잖아요. 넝쿨을 1단으로 끈을 묶고 2단으로 끈을 묶었어요. 그러면 넝쿨을 또 2단으로 올려줘요. 다시 넝쿨이 자라면 3단으로 끈을 묶어서 그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정말 가을에 이 호박 한 주에서 이 늙은 호박 하나씩 얻었어요. 네. 만약에 공간이 좀 넓었다고 하면 거름을 많이 줬으니까 아마 한 주에서 적어도 3-4 개는 얻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적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늙은 호박 한 주씩 얻어서, 하나씩 얻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어느 분은요, 수박을 키웠어요. 수박을 키웠는데, 수박은 아들 손에서 키우거든요. 수박은 한 주에서 하나 얻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세모로 세우면서 여기다가 바가지처럼, 새집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수박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키우셨어요. 예,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존의 관행대로 이렇게 보이는 자료대로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왜냐면 수박이 땅에 닿으면 비 맞고 그러면 썩거든요. 그러니까 비 맞지 않게 하려고. 예,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옥수수는, 얘도 거름을 굉장히 많이 먹는 작물이에요. 옥수수는 하나를 심으면 이 한 대에서 이 옥수수 한 자루가 열리죠. 근데 토종 작물 중에서도 이 한 대에서 한 2자루, 3자루 열리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옥수수도 거름을 많이 줘야 되는 작물이고요. 이 옥수수가 사실은 이게 곡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간식으로 쪄먹고 그래가지고 이 곡식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옥수수 좀 쪄먹으려고 심었는데 달랑 하나 열려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요 하나를 심어가지고 이만큼의 알을 얻은 거는 굉장한 다수학이에요. 굉장한 다수학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하나를 그냥 한 대를 쪄먹으니까 그게 수확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게 우리 입장이죠. 그죠? 굉장한 다수학이죠. 옥수수는 거름을, 이거는 직파를 한 거예요. 예, 직파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옮겨 심는데, 이렇게 뭐 2주씩 같이 이렇게 옮겨 심어요. 옮겨 심는데 얘도 거름을 그냥, 오줌액비를 희석해서 주지 않고요. 거름을 많이 먹으니까, 예, 옆에다가 오줌 원액을, 예, 뿌려줘요. 얘는 벌레가 그래도 또 밭마다 다 차이는 있는데, 어느 밭은 벌레들이 많고요. 어느 밭은 벌레가 좀 적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채소 종류를 많이 심는 밭에는 벌레들이 많이 와요. 이 곤충들도 작물들이 다양해야지 서로 천적이 생겨서 그야말로 그냥 곤충들이 자라는 거지 벌레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느 밭에는 가을에 노린재
개미어리 톱다리 노린재. 예. 이름이 긴 노린재가 있어요. 노린재가 한 50여 종이 되는데요. 노린재가 많아가지고 콩 수확을 못했어요. 얘네가 콩코트리의 즙을 다 빨아먹어가지고요. 콩 수확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밭의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작물들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농부학교에 오시면 내가 좋아하는 작물 위주로 하고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작물 먼저 하죠. 채소 위주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되면은 그러면 예, 곡식을 좀 하나씩 늘려서 그 다음에는 겨울 작물을 또 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밭에서는 겨울 작물 못 심죠. 여기 밭에서는 이제 여기서 예, 공부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데 농장 겨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얻으셔서 겨울 작물도 되게 많아요. 밀, 보리, 마늘, 양파, 토종대파, 쪽파, 뿔시금치, 뭐 달래, 겨울 작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겨울 작물을 해보시면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까지만 농사를 지면 그때그때 수확해서 먹으니까 작물이 크는 거에만 연연해요. 그래서 작물을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작물이 클 수 있는 거름만 주려고 해요. 사실은 거름은 토양이 좋아지는 거름을 줘야 되는데 작물이 잘 자라는 거름을 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물을 크게 키우는 거름은 대부분 질소질이 많은 거름이에요. 그런데 토양을 좋게 하는 거름은 탄소질이 많은 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로 만드는 거름은 탄소질 거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거를 지호성 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년쯤 지나면 정말 토양이 지력이 생기고 굉장히 좋아져서 냉해도 예방을 하고 습해도 예방을 하고 흙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밭을 내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유 나 내년에 여기 안 쓰는데 뭐하러 여기다 거름을 많이 줘 이러고 토양하기 좋은 거름은 안 주고요. 그냥 지금 당장 작물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름만 주시거든요. 근데 겨울 작물을 하게 되면 아 토양에게 좋은 거름을 넣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겨울 작물을 해보면 농사의 맛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올해 요걸 계기로 겨울 농사 하실 수 있는 곳을 좀 마련을 해보시고요. 옥수수가 토종 옥수수를 심었다. 여기 한 공간에 다행히 이렇게 좀 떨어지면 관계가 없어요. 옥수수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교잡이 제일 잘 되는 작물이에요. 교잡이 제일 잘 되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옥수수를 요 공간에다가 옥수수를 몇 사람이 심었어요.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미색,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 이유가 교잡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거를 크세아니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교잡이 되면 토종 같은 경우에는 그 순종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종자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토종 옥수수가 있다.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는데 나는 이걸 좀 심어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많은 분들이 모종을 심으시죠. 지금 씨를 뿌려요. 그러면 성장 시기가 달라져요. 예, 성장 시기가 달라져서 그러니까는 영양 생장하는 시기와 생식 생장하는 시기가 달라서 교잡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내 토종 옥수수를 심었어요. 심어서 씨를 또 이제 먹기도 먹었지만 씨를 좀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들려면 다른 씨앗은 이렇게 여러 가지 씨앗 중에 가장 잘생기고 큰 놈을 골라내요. 그런데 옥수수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적어도 5대, 3대나 5대 이상 이렇게 모아놔요. 얘를 짱짱하게 말렸다가 다 털어요. 털어가지고 섞어서 써야만 그래야만 우량종을 계속 남길 수가 있어요. 그냥 옥수수 한 자루에서 씨를 받아서 쓰면 그러면 옥수수가 태화가 돼요. 예, 옥수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게 궁금하신 거 여쭤보셔도 돼요. 고구마 말씀드릴까요? 고구마 네. 오늘 토종 씨앗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고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요즘 씨앗을 팔고 또 이제 모종을 팔고 하는데 토종하고 그럼 요즘 많이 파는 건 일반 예종이라서 해요. 네네 일반 일반 네네 F1 종자. 토종하고
네. 구별은 네. 어떻게 하나요? 구별은 이제 대표적으로 구별은요. F1 종자하고 종묘회사에서 내놓은 F1 종자하고 토종 종자하고 이제 그 종이 봉투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거 있죠. 이거는 다 종묘회사에서 만들어낸 씨앗이에요. F1 종자예요. 그런데 걔네 씨앗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러면 색이 뭐 파랑색, 분홍색, 막히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 F1 종자들은 그렇게 소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뭐 상추 같은 경우에는 알아 구분이 안 되고요. 코팅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시중에서 사는 모종 씨앗은 다 종묘회사에서 낸 F1 종자. 그리고 토종 종자는 이제 이렇게 우리 도시농부들이나 농부들이 서로 나눔하는 그런 종자예요. 여기 강동구에도 토종포가 있고 토종 모임이 있어서 이제 행사 때 그분들이 씨앗 나누지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냥 시중에서 씨앗을 손쉽게 구해서 썼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씩 토종 종자를 찾아서 직접 해보시는 게 꼭 우리들이 도시농부들이 해야 될 일인 게 왜냐하면요. 시중에 F1 종자는 저희가 일명 이제 불임 종자라고 얘기를 해요. 씨를 사서 심으면 그 다음에 씨를 받아서 심지요. 그러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씨앗이 뭐 한 봉투에 1,000원, 2,000원 하죠. 그 1,000원, 2,000원에는 그 종묘회사에 개런티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지금 없어요. 다 그 다국적 기업에 IMF 때 거의 다 그리로 넘어갔고요. 한 2년 전인가 얼마 전에도 농우바이오가 넘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네. 그래서 그 종자가 거기 무슨 흑농종묘 무슨 종묘 막 있잖아요. 이게 다 결국은 이 다국적 기업이 모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1,000원, 2,000원 안에는 개런티가 다 거기로 들어가요. 굳이 우리는 상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내가 먹으려고 농사 지으니까 처음에는 씨앗 구하기가 어려워서 F1 종자를 구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 씨가 계속 증식이 되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도시농부인 우리들이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한 가지라도 이거는 이제 고구마인데요. 지금 고구마 모종을 많이들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구마 모종 심는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일찍들 심어서 너무 일찍 심어요. 고구마 모종은 그 사실 때는 또 요즘에 이렇게 100개씩 묶어서 팔아요. 그죠? 몇 주씩은 안 팔고 100개 모아서 쌀 때는 뭐 5,000원, 비쌀 때는 막 10,000원씩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고구마 심는 시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예요.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감자 캐고 나서 심기도 해요. 우리는 6월 한 둘째 주까지는 심는데 모종을 구입하실 때는 시중의 모종은 이렇게 뿌리가 없고요. 요거 모종만 있어요. 얘네는 뿌리가 없으니까 얘 심을 때 말라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고구마 모종 심을 때에는 비 맞으면서 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구마 밭에는 밑거름만 처음에 밥 만들 때 밑거름만 있으면 그러면 웃거름을 주지 않아요. 고구마에 웃거름을 주면 고구마가 갈라져요. 그래서 고구마는 웃거름을 전혀 주지 않고 키우는데 진밭에선 잘 안 돼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하는데 집에서 내가 모종을 사면요. 여기 밭 한 귀퉁이에다가 약간 좀 촉촉한 그런 밭에다가 그 모종을 좀 심어놔요. 심어놔서 뿌리가 저렇게 내리면 그때 심으세요. 저는 지금 토종 강원도 횡성 토종 물고구마하고 그 다음에 백고구마라는 토종 고구마가 있는데 그걸 3월 말에 그 상자에다가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어서 지금 고구마 순이 막 자라고 있어서 고구마 순이 자라면 3마디 이상 자라면 3마디쯤에서 끊어서 빈 화분에다가 계속 옮겨 심어요. 가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식을 해두고 나면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 얘를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봄밭에다가 심는데 심을 때 물 조금만 주면 그러면 알아서 얘는 이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뿌리가 없는 고구마 순을 심을 때에는 고구마 심을 자리에다가 물을 듬뿍 주고요.
이게 고구마 순이다. 이게 고구마 순이다 그러면 여기를 심을 자리다. 이제 빛을 방위를 보고 햇볕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눕혀요. 아니면 뭐 공간이 좀 적다 그러면 그냥 심기 쉽게 얘네 세워서 심는 게 아니라 뉘어서 심거든요. 왜냐면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니까. 그러면 물을 듬뿍 주고 대신에 진흙을 요 고구마 순을 진흙을 좀 이렇게 묻히세요. 묻히면 그러면 얘가 좀 수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뿌리를 조금 빨리 내려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심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마른 흙을 덮죠. 그래도 말라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갖다 보식을 하고 새로 갖다 심고 막 이러는데 저렇게 뿌리를 내려서 심으시면 그러면 가뭄은 덜 타요. 예, 고구마는 심어놓고 뿌리 활착만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없어요. 8월 한 중순쯤에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가 이렇게 넝쿨이 좀 졌잖아요. 그럼 맨 끝순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서 보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못 내리도록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주면 돼요. 그리고 남의 밭으로 가지 않도록 예,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러면 고구마가 차니까 예, 그리고 수확은 10월 그 설이 내리기 전에 예, 설이 내리고 나면 먹는 거는 괜찮은데 저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설이 내리기 전에 그때 수확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고구마를 심어 놓고 나서 줄기를 막 뻗을 때 그집에 한번 북지게 하면서 예, 긁어주면 그러면 고구마는 예,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선생님? 열매채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땅콩이요. 땅콩 심으셨을까요? 네, 땅콩은 지금 이제 심어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아직 순이 안 나왔는데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쯤에 이렇게 긁어주면서 북을 살짝 한번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한 달쯤 있다가 북을 살짝 한번 주고요. 나중에 이제 그 꽃이 노랗게 펴요. 땅콩은 낙화생이라고 하는데 꽃이 노랗게 피죠. 그러면 그 꽃이 지면서 줄기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서 흙을 만나야만 여기에 땅콩이 하나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고 이렇게 땅콩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있다. 꽃이 많이 폈다. 그러면 땅콩을 그냥 북주지 말고요. 땅콩을 이렇게 헤집으세요. 헤집어서 흙한 삽을 가운데다가 엎으세요. 예, 그러면 땅콩을 많이 맺어요. 자칫하면 뭐 까치나 막 얘네들이 막 파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땅콩이 이렇게 자랐을 때 얘를 다 널쳐서 그래서 흙한 삽을 갖다 위에다 놓고 발로 밟으세요. 예. 저는 배가 부러져서 네. 배가 부러져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했는데. 아, 안 부러져요. 네네네. 그냥, 왜냐면, 밟는 거는 흙을 밟는 거니까. 근데 흙을 밟지 않고 그냥, 아무튼 이렇게 눕혀서, 예. 눕혀서 가운데다가 흙 한 삽 올려주고, 그냥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땅콩도 우거름 안 해주고요. 예. 걔도 10월달이나 9월달, 9월 말에서부터 10월 중순까지 캐죠. 너무 늦게 캐면, 벌레들이 막 파먹고 막 이래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당근이요. 당근은 씨 뿌려서 지금 싹이 나왔죠. 싹이 나오면, 솎아서 좀 드세요. 예. 왜냐면 얘도 장마철 되기 전에 수확을 할 거예요. 장마철에 썩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뭐 배수가 잘 되는 밭은 그나마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장마철 되면 수확을 할 거니까 지금 싹이 나오는 거를 큰 놈을 솎아서 샐러드 해서 드셔보세요. 잎사귀까지.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7cm 간격? 예, 요 정도? 10cm 간격? 요 정도로 놔두시면, 예, 걔도 뭐 별다른 거름 안 해줘도 되고요. 봄 당근보다 가을 당근이 더 맛있긴 해요. 예, 가을 당근. 혹시라도 토종 당근이 있다 그러면 봄에 심지 마시고 가을에 심으셔서 가을에 자라면 그러면 다 먹지 말고 한 5뿌리 정도는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 다음에 심으면 꽃이 펴서 씨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근은. 네. 캐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심습니다. 그렇죠. 씨를 받으려면 무나 배추나
뭐 이런 작물들은 당근이나 얘네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자라면 그 생물체를 걔를 땅에다가 묻어요. 그러니까는 배추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배추 뿌리고 요 위에가 배추 줄기다. 무 같은 경우가 여기가 무고 여기가 무 잎이다. 당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그 줄기가 나오는 부분과 뿌리 있는 부분을 여기를 생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다치지 않도록 잎사귀 한 줄기 요만큼 부분에서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리 부분을 묻어두는 거예요. 얼지 않도록. 얼지 않게만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3월 중순이나 3월 말쯤에 4월 초도 괜찮아요. 그때 얘를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으면 얘 위에 그냥 살짝 덮어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싹이 나오다가 꽃대가 쫙 올라와가지고 지금 당근꽃, 무꽃, 배추꽃 꽃이 막 폈어요. 예. 그러면 꽃이 지면 예, 씨를 맺어서 그래서 씨를 받아서 또 가을에 심는 거거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고구마는 심고 난 다음에 물 놔줘야 돼요? 네, 심고 나서는 물 주지 마세요. 네네네. 그냥 심기 전에 물을 많이 주세요. 심기 전에 물을 그 구멍에다가 많이 넣고, 그리고 심고 나서는 물 주지 마시고. 왜냐면 심고 나서 물을 주게 되면 그 심은 자리가요, 딱딱하게 굳어요. 예, 그래서 심기 전에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모든 모종이 다 그래요? 네, 모종 다 심으실 때는, 예, 그 심을 자리 구덩이 안에다가 물을 듬뿍 넣어주고,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그러면 모종을 심고, 위에 덮는 흙은 마른 흙으로 덮고, 진흙으로 덮지 마시고요, 마른 흙으로 덮고. 고구마순이요? 고구마순은 많이 따줘야 돼요. 네네. 고구마는 이게 한 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곁줄기도 마구 자라요. 고구마 농사 하는데 가보면요, 예치기 가지고 막 잘라요. 예, 그거 많이 따셔야죠. 많이 따서 드셔야죠. 예. 감자 같은 경우도 씨눈을 하나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개를 남겨두고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지금 감자싹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놔뒀다가 5월 한 말쯤 되면 좀 크잖아요. 5월 말이나 6월 초순 되면 그 감자 싹이 막 7, 8개 막 이렇기도 해요. 왜냐면 보이지 않던 눈에서 싹을 다 틔우니까. 7, 8개씩 있으면 감자가 조금 적게 드니까 건강한 놈 한 3개 정도만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 작은 순들은 다 잘라내고요. 근데 이제 병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자칫해서 얘가 그냥 감자싹을 싹둑 잘라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라내지 말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한 5월 말쯤, 6월 초쯤? 그쯤에. 어떤 거요? 고추요? 방아다리 고추 처음 열리는 거.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봄밭에 뿌리 활짝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랬다가 따세요. 네. 저는 지금 감자를 심었어요. 네. 감자를 심은 지가 한 달 정도 될까요? 지금 이만큼 자랐어요. 아, 집에 베란다예요? 저 옥상에 화분에 심었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줄기도 엄청 연하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감자도 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거름을 얼만큼 줬어요? 그 그름은 따로 그름을 주진 않았는데 그 흙 자체가 상토로 썼어요. 아, 상토면은 거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처음에 발화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양분이 별로 없어서 양분을 줘야 하고요. 지금 그런 경우는 아마도 웃자랐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 감자 순만 무성하면요, 감자알이 별로 안 들어요. 네, 생식생장을 제대로 못하면. 네, 어떤 그름을 주나요? 감자예요. 우리 여기 친환경 거름 있잖아요. 예, 그거 화분에다가 요게 화분이면은 화분에 있는 웃거름을 줄 때에는 요 화분 이 귀퉁이를 손으로 흙이 이제 대부분 상토에 흙을 섞었으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파낸 다음에 거름을 이렇게 한 줌 넣어요. 한 줌 넣어가지고 흙을 덮어요. 예. 그리고 오줌 액비 줄 때에는 그냥 물 5배 섞어서 주시고 그리고 원액을 줄 때는 작물 옆에다가 주시고
예. 참외. 참외요. 참외는 손자순에서 키우는데요. 이게 참외 모종을 심잖아요. 참외 모종을 심으면 그러면 이제 이 본순에서 예, 또 곁순도 막 나와요. 본순에 7마디에서 잘라줘요. 7마디 잘라주면 또 순이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잘라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손이 막 뻗어나가서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꽃피고 열매를 맺고 막 이래요. 그럴 때에는 참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종 새순이 올라오면 이렇게 고개를 착착 들고 있어요. 새순이. 걔만 질러주면 돼요. 예, 걔도 걸음을 장마철에요. 그래서 장마철 되면 수박도 마찬가지고 참외밭에도 이게 풀이나 짚이나 이런 걸로 멀칭을 해야 돼요. 네네네네. 그리고 참외나 수박 있는 데에는 뭐 이렇게 나무판을 좀 대두든가 예, 뭔가를 판을 대놔서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수박은 그냥 본순 하나만 본순 하나만. 그래서 그냥 참외는 여기저기 막 순이 나오는데 수박 모종은 이렇게 한 줄기만 키워가지고 요만한 밭에서도 참외 수박 모종을 한 4개 정도 심으면 그러면 요거 순 하나를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요렇게 돌려주면 여기에서도 4주 충분히 자라요. 예. 예. 참외는 그냥 마구 자라서 심으니까 수박은 참외는 잘 되는데 수박이 안 돼요. 크다가 그냥 잎이 날라버리고. 어느 수박은 모종 심으면 호박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호박이랑 접붙여가지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순 지를 때 저기 호박이랑 너무 닮았다 그런 개를 순을 질러줘야 돼요. 예. 접붙여서 하거든요. 예. 글쎄요. 걸음이 많으면 무성하고 그리고 그늘이 지면은 웃자란다고 해서 무성해지는데 그 외에 노지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하나만 그래요? 그러면 개 있는 곳에만 걸음이 많았거나 뭔가가 생육 환경이 고기는 좀 달랐겠죠, 뭐. 아니면 왜냐면 얘가 감자가 하나를 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에서 적어도 두 쪽에서 많게는 6쪽, 7쪽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거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나중에 6월 초순, 5월 말이나 6월 초순. 지금은 다 자라게 놔두시고요. 네네. 나중에 한 2주나 3주. 예. 왜냐하면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벌레가 와가지고, 이 감자순을 딱 잘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겨두면 위험하죠. 네. 시간이 지나서,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